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의 김성권 이사라고 이제 유튜브 무료 시황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신청까지는 안 해야 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올려주시면 이제 올리는 사람도 뭐 신이 나서 더 많은 좋은 내용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A1 리서치 고객센터는 010-4302-9896 이쪽으로 전화해서 뭐 상담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좀 개편이 있는데요. 무료 시황에 대한 부분이 좀 개편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하나만 올렸잖아요. 주 1회. 근데 이제 무료 시황을 주 2회 업로드를 좀 하는 걸로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제가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성권 이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이렇게 두 번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주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그 한 주의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예상 이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중반에 한번 AS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 한 번에서 두 번 업로드 된다는 걸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올려주셔야지만 또 올리는 사람, 특히 이제 김성훈 이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면 또 신나서 더 좋은 내용을 또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권입니다. 2025년 3월 4주차 주간 증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가실 텐데요.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는 게 많다 보니까 주요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되었는데요. 주요 지표 결과 살펴보시면 우선 2월 PCE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 2.8% 그리고 전월 대비 0.4% 상승 결과로 나오면서 13개월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조차도 57.0포인트로 예상치 하회하였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나오라는 지표인데요. 이 애틀랜타 페드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2월까지는 GDP 예상치가 2%에서 3% 정도에 머물렀다고 하면 3월 들어서는 급격하게 급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8일에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8%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GDP 나온 수치는 연준에서도 보는 지표다 보니까 추후에 금리 인하가 또 어려워지지 않는 거냐 이런 또 시장의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를 크게 짓눌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마켓맵 형태인데요. 보시면 미국에서는 다 빨간색이 아무래도 하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마켓맵 보시면 다 빨갛죠. 전부 다 급락했다는 소리입니다. 몇몇 제약주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 외에는 전부 다 급락했습니다. 특히 M7 종목들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죠.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 애플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해당 차트는 주간 차트인데요. 주간 흐름을 보면 그래도 좀 초록색 상승했다는 것도 있고 하락도 있고 좀 혼조세처럼 보이지만 주요 M7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 엔비디아 마이너스 6%, 그리고 아마존, 애플, 구글 모두 다 하락하였는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마이너스 6%, 플러스 6%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상대적 강한 흐름이었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워낙 고점권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락폭이 워낙 컸던 만큼 반등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 모양새인데요.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뷰 포인트들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2023년, 2024년과는 다르다. 2025년 같은 경우엔 추세 상승보단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에 17,000포인트 권역에서 제가 18,000포인트 이상으로 이제 반등을 할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해당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7, 이 마그니피션트 7이죠. 미국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헤지 펀드의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도 있었고, 밸류 부담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였는데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흐름이 맞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까지의 흐름은 17,000포인트 초반에서 18,300포인트까지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이 바닥 테스트를 하는 흐름입니다. 제가 나스닥 차트를 우선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17,000포인트 초반권에서는 기술적 저점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반등이 난 후에, 잠시만요. 해당 차트가 나스닥 차트가 아니라, 네, 나스닥 종합 차트 다시 띄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17,000 초반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락한 후에 18,000포인트 이상은 반등을 해야 되는데 18,3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사실 기술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V자로 하락했을 때는 절대 한 번에 바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는 흐름인데, 이제 앞으로 3, 4거래일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바닥 확인을 한 후에 다시 바닥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 흐름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해당 저점을 이탈하면서 16,000포인트대까지 추가 하락을 할지에 대한 기로인데요. 앞으로 3, 4거래일 후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월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이 구간에선 또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기술적 트레이딩 타점을 노려야 될 구간이 가까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차트인데요. 제가 테슬라를 중점적으로 이제 M7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가장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225불 부근에서는 제가 기술적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200불 후반, 그리고 300불 초반대가 오면, 이때는 따라붙지 말고 오히려 차익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구간 전일장에서도 293불까지 상승한 후에 지금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여전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90불에서는 차익 실현이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늘릴 경우에는 또 한번 기술적 트레이딩 타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관세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상호 관세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얻을 게 있다면 발표 후에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 관세 발표 후 협상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4월 2일에 아무래도 관세를 발표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관세 발표 전까지는 관세 발표 전까지는 또 완화해준다거나 협상한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일단 발표를 하겠다. 그 후에 국가별로 본인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협상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이번 주에 차량 관련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제 발표한 거에 이어서 의약품 관련해서도 관세를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약회사의 미국 내 생산 유도 목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일일비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변동도 많고 완화해줬다, 또 다시 부과했다, 이렇게 일일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전략은 일관됩니다. 미국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본인 나라 자국에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협상이 가능하다. 이게 일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늘은 어떤 말을 했고 또 내일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면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일일비하지 않고 무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세 관련해서 얘기하면서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자동차 관세 부과 후에 각국의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자료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캡처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를 면제해준다고 했다가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금주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플랜트 가동 시 미국 생산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판매 영향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관세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추가적으로 눌렸을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접근해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국내 시장 리뷰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리고 화요일날 방송에서 시황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국내 시장만의 리스크가 있다. 바로 헌재 판결 지연이죠. 이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붙을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손가락 관리 잘 하셔라. 그리고 3월, 4월 초까지는 아무리 매매하고 싶으셔도 시장을 신중히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매하셨다. 그러면 제 말씀 안 듣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매매하셨으면 계좌가 박살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윗꼬리가 달릴 것이고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매매에 대해서 좀 자제하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 증시, 국내 증시 많은 피로감과 그리고 계좌에 피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마켓맵은 국내 주간 차트를 나타내는 마켓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였지만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하락하였죠. 하나시스템 마이너스 12%, 삼성화재 마이너스 8%,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요.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도 하락하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겁니다. 코스닥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정말 처참하게 흘러내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재개, 그리고 헌재 판결 지연, 그리고 상호관세 부과 이런 3대 악재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사실 예견됐던 일입니다. 제가 국내 시장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때입니다. 3월 지난주 화요일날 국내 시장 당분간은 헌재 발표 나기 전까지는 매매를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반등하여서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이 역시 강하구나 생각하고 또 뛰어들진 않으셨죠. 그날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또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지지선 구간으로 조금만 더 하락하면 또 단기 타점을 잡아야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만 여러 악재들이 아직 다 반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저가 매수는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노이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이런 악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고 있는 중점 포인트들인데요. 헌재 판결 지연 불확실성은 이미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 시티그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낮아질 수도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노이즈는 단기적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거는 단순히 5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가 200포인트, 300포인트 급락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 판결이 가능하면 빠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4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발표가 될 텐데 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는 게 불확실성에서 제거돼서 좀 국내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내 시장의 거래대금이 급감하였는데요. 해당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매도 재개.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재개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이런 불확실성과 공매도와 연계돼서 대차장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제가 자료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국내 시장의 좀 수급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은 그룹주의 순환매가 나왔다는 건데요. 코스피 차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 기관들이 그룹주 코스피 대형 종목들을 좀 순환매를 돌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위주로 해서 한번 순환매를 돌렸고, 또 현대차 그룹주 관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를 또 한번 급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LG 그룹주들, LG 에너지 솔루션, LG 전자, LG 이노텍이 갑자기 해당 섹터 흐름과 무관하게 급등을 시켰는데요. 이런 하단부 대표주들이 상승 순환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쳤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가장 적었는데, 지수가 삼성전자가 버티지 못했다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원권대에서 버텨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큰 자금을 넣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급감이 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거래대금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한 달간 거래대금 흐름을 보면 최근에 14조, 12조, 13조, 12조 이런 흐름을 유지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거래대금 보십시오. 7조 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위에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거래대금이 12조, 13조, 14조에서 이번 주에 7조대로 급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 800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14조일 때랑 7조일 때랑 어떻게 지수가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10조, 12조 이렇게 살아나야지만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그게 찐 반등이지,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반등을 한다, 또 한 번 다시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을 같이 유의해서 보셔야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이 거래대금이 살아나는 흐름은 언제냐? 헌재 판결이 나고 공매도 재개한 후에 미국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롱숏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지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국내 시장 대차장고의 변화인데요. 해당 차트 보시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6개월간 대차장고 변화인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이 대차장고 수량이 정말 V자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보시면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급등했는데요. 이 대차장고만 보면 정말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차장고 이퀄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쌓아놔도 공매도를 다 때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대차장고의 물량은 잠재적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수량이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은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차장고를 늘리면서 사실 저희가 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매도를 치는 섹터가 있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다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이 공매도를 치게 되면 분명히 그 반대 포지션을 미국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롱숏 전략을 펼칩니다. 어느 섹터를 숏을 치게 되면 어느 섹터는 또 롱을 잡아야 되는데, 그 숏을 친 그 자금을 또 해치해서 레버리지해서 어느 섹터나 어느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상승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서는 아마 같이 녹아져서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바로 다 지수가 다 폭락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공매도 타겟이 되는 그 섹터와 종목들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차장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그간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헤지 펀드들 포지션상은 아무래도 그 총알을 좀 비축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대차장고 흐름도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투자 전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 개시 이후에 공매도 타겟이 어떤 섹터 쪽으로 흘러가는지 좀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방송들에서 제약바이오다, 2차전지다, 조선이다, 전략인프라다, 고점권 종목
또는 뭐 저점권 뭐 낙폭과대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 이렇게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선조정된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조선과 전력인프라 그리고 뭐 로봇주들 뭐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정말 고가권에 있었죠. 시세를 1분기에 주도했는데 해당 종목들이 뭐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 한 약 2주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고점권에서 마이너스 30% 이상까지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개장했을 때 과연 이 공매도의 타겟이 선 조정된 주도 섹터 쪽으로 타겟이 향할지 아니면 낙폭이 과대해서 빠질 폭이 크진 않지만 여전히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명분을 삼아서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지를 좀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어떤 특정 섹터에만 사실 이렇게 타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헤지 펀드들은 롱숏 전략을 할 때 동일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에서 롱숏을 이렇게 전략을 펼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그 섹터 내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승전 저는 헌재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이 결정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결 일정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들 보실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하고요. 그리고 넥스 트레이드에서 이제 800개 종목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규 거래소가 생긴 이후에 차트 왜곡이 좀 많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만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왜 이 신규 거래소가 생겨서 사실 이렇게 혼선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적응해야겠죠. 그리고 4월 1일 날 한국 수출입 데이터 매주 10일 기간마다 나오는 데이터죠. 주요 종목들 한번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 PMI 그리고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 그리고 고용 보고서 이런 일정들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일정은 아마 이 4월 4일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이때가 될지 모르겠는데 헌재 판결이 아마 이 정도에 발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때 전후로 해서 한국 시장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4월 초반 기간 저와 같이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월 초반 그리고 뭐 4월 10일 전후로까지 만약에 하락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국내 시장은 올해는 그렇게 겁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생각은 오히려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 강합니다. 저는 이 권역대는 저점 매수를 한번 다시 붙어봐도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 수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점권 여기 오게 되면 분할 매수를 좋은 종목 위주로 하게 되면 사실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개별주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없을 때는 매수세가 상위 코스피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들어가지 시총이 낮은 종목들론 수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흐름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탈 신호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단순하게 헤드앤숄더가 나왔죠. 기술적 분석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 흐름 분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탈이 나왔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흐름이 추세가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단기적 이런 추세선을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를 할 겁니다. 이런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할 텐데 이 추세,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 묶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적 흐름들 인지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해당 자료는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제 시황에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에 사용하는 좀 자료들을 좀 공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다음 주 시장에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해당 자료 준비했는데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입니다. 해당 장표는 이제 코스피 공매도 상위 30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해당 퍼센트가 나타내는 건 그 각 종목별, 종목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가 얼만큼 있냐.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임에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 상위 1위 종목인데요. 약 2,585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2.4%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일자별로 해서 지금 이런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기존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가 만약에 축소가 됐다, 급격하게 축소가 됐다, 그러면 그건 좋은 신호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해당 주가의 저점을 잡는 데도 아무래도 좀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이 장표를 이용하면 엑셀로 간단하게 이런 차트도 만들 수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임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작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3월 약 10개월 정도의 흐름인데요. 공매도 잔고 트렌드가 시총 대비해서 3.5%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또 약간씩 상승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아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 흐름입니다. 대차 잔고 흐름을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데, 대차 잔고 흐름이 공매도를 앞두고 급격하게 늘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추후에 공매도를 치기 위한 또 탄알로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차장고 흐름과 공매도 추이를 함께 보면 이게 언젠간 이렇게 같이 축소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로 저 같은 경우는 삼으려고 이런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후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아무래도 이런 자료들을 원한다라는 신호로 알고 저도 이런 개인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아까 전에 코스피 자료 외에 코스닥 자료인데요. 코스닥 자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HLB 등등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해당 장표도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3%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이 3.5%, 58%로 늘었다. 그럼 공매도를 여전히 쌓고 있구나.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3%였는데 2.8%로 늘었다. 여전히 공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로 만들면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4.5%, 작년 8월 기준입니다. 4.5%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를 청산하는 분위기였는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면서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이죠. 그리고 대차장고도 조금씩 이제 쌓아나가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최근에 다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해당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양쪽으로 다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바닥에 나왔다는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해당 영상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보려고 만든 자료지만 많은 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3월 4주차 마지막 주간 분석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1분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2분기가 시작하는 다음 주 모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